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살인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실제 모델의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죽음을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직업은 병리학자. 죽음의 원인을 차갑게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사랑하던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순간 그녀의 삶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진실을 따라갈 것인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살인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실제 모델 캐롤라인 뮤어헤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사랑, 공포, 죄책감, 책임감 사이에서 무너지고 버티며 진실을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중심 인물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일하던 병리학자 캐롤라인 뮤어헤드,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였던 남자 알렉산더 샌디 맥켈러. 샌디는 겉으로 보기엔 거칠지만 매력적인 시골 남자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고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세계가 분명한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너무 컸습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토니 파슨스. 그는 가족을 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선 목적의 자전거 여행 중 실종된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어두운 도로. 토니 파슨스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직 해군 출신이었고 암을 이겨낸 뒤 전립선암 관련 자선 라이딩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보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넓고 험한 지역을 뒤졌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제보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죽음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 사람이 사라졌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왜 사라졌는지도,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 그 사이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맥켈러,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제 로버트 맥켈러. 법원과 수사 발표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토니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형제 로버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을 떠났고 이후 다시 돌아와 토니의 시신을 숨겼습니다. 그 장소는 오크 에스테이트 인근 동물 사체를 처리하던 구덩이와 관련된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토니의 가족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살아있을까? 어딘가에 쓰러져 있었을까? 누군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2020년으로 넘어갑니다. 캐롤라인 뮤어헤드는 당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팅 앱을 통해 샌디 맥켈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샌디는 강렬했습니다. 도시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 자연과 가까운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캐롤라인은 그에게 빠르게 끌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결국 약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캐롤라인은 죽음과 범죄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리학자였습니다. 시신을 보고 흔적을 읽고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세계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샌디는 어느 순간 캐롤라인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몇 년 전 한 남자를 차로 쳤고 그 남자가 죽었으며 형제와 함께 시신을 숨겼다는 취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캐롤라인에게 샌디는 더 이상 단순한 약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종 사건의 열쇠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사람은 바로 냉정해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쉬워 보이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캐롤라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노, 두려움, 애착, 책임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경찰에 알립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관계를 끝내는 선택이자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샌디가 이미 자신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캐롤라인 역시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캐롤라인의 말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몇 년 전 사라진 사람의 시신을 찾아야 했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캐롤라인은
이상한 위치에 놓입니다. 그녀는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샌디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모아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약혼자로 남아있어야 했고 속으로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레드불 캔입니다. 캐롤라인은 시신이 묻힌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샌디를 유도했고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레드불 캔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표시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결국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들은 토니 파슨스의 유해를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너무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한 여성은 사랑하던 사람 옆에서 웃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숨긴 시신의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압박감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용감한 여성의 활약으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캐롤라인은 완벽한 영웅처럼 행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 역시 흔들렸고 무너졌고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현실의 사람은 영화 속 인물처럼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 공포, 죄책감이 동시에 얽히면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묻습니다. 왜 바로 떠나지 않았을까? 왜 계속 만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을 우리는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갑니다. 알렉산더 맥켈런은 과실치사와 사법방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제 로버트 맥켈런은 사법방해 혐의로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둘 형제의 형량을 합치면 17년 3개월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토니 파슨스의 가족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실종자의 가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뒤에도 돌아온 것은 살아있는 토니가 아니라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캐롤라인에게도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였던 남자의 고백을 듣고 경찰에 알리고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겪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고발해야 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위험과 비난 속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결국 잡혔잖아. 그래도 신고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하지만 과정 속의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캐롤라인은 법과 정의의 편에 서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대중의 시선과 비판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가해자는 분명합니다. 피해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던 증인의 고통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극적인 제목처럼 살인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갇혀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일이 때로는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토니 파슨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너무 오랫동안 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캐롤라인 뮤어헤드는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뒤 그 비밀을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결국 진실 쪽으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실과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살인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의 실제 모델 캐롤라인 뮤어헤드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한 범죄 실화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서 진실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